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누구나 몸에 흉터 한두 개쯤은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오늘은 이 흉터의 원인과 흉터 성형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의 성형외과 김홍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얼마 만에 뵙죠,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예. 네. 그때는 그 문화병원에 계셨는데 예. 옮기셨나 봐요. 예. 예. 네. 사실 오늘 그 재건 성형 쪽으로 흉터의 원인과 흉터 성형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 같은데, 흉터가 왜 생기는 겁니까, 교수님? 예, 흉터는 네. 사람 몸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상처가 났고 난 결과물이라고 네.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네. 이 몸에 상처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수술을 해서 상처가 생겼을 때 몸은 이제 나으려는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그렇죠. 됩니다. 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겠지요. 네네. 백혈구가 모여서 나쁜 세균들을 잡아먹는다든가 네. 그런 게 있고, 피부에서도 여러 층이 있는데 상피세포 제일 끝층이 자라나서 피부를 덮으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게 이 피부 밑에서 네. 콜라겐들이 합성이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콜라겐들이 합성이 되어서 서로 이렇게 상처의 끝과 끝을 당겨주는 이렇게 본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콜라겐들이 합성이 돼서 있는 이 결과물이 흉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렇게 새롭게 합성된 콜라겐들이 일반적으로 흉터라고 하는데, 네.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이 흉터가 좀 크고 네. 붉고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보이지만은 네. 이 콜라겐들이 이제 제 역할을 잘 하고 네. 힘을 잘 받게 되면은 이 6개월 정도 지난 후부터는 이제 성숙 단계로 들어서면서 네. 흉터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네. 그 4798 애청자께서는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흉터 하나도 없는 사람 없을걸요? 여자들 쌍꺼풀도 흉터를 이용한 수술 아닌가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인데요. 그런가요? 네. 예. 그 조금 이따가 예. 그 설명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분 교통 정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로 가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훈 리포터. 네, 현재 부산 경남권 고속도로 위로는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남해고속도로 본선 순천 방향으로 덕천에서 서김해로 가는 길, 갓길에서 이동을 하며 청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반대 부산 방향으로는 창원 1터널에서 북창원으로 가는 갓길에서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중앙고속도로는 대동에서 삼락을 오고 가는 양방향으로 이동 여건 좋은 모습이고, 중앙선 지선 역시 양산에서 물금 일대로 수월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통도사에서 양산을 지나 구선아들목 닿기까지 원활한 모습이고, 언양으로 이어지는 울산고속도로는 언양 분기점에서 울산요금소 구간 이동 여건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울산 고속도로 역시 울산 분기점에서 온양을 지나 해운대 구간 양방향으로 소통 좋은 모습이고, 대구 부산 고속도로는 부산 쪽으로 동대구에서 밀양을 지나 대동 분기점 닿기까지 여유로운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 경남본부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황령대로가 양방향으로 힘드네요. 대남지하차도에서 사십구 광장 쪽으로도 정차가 되고, 유진학 삼거리에서 황량터널 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도 정차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진덕원 통신원께서 알려오셨고요. 장산로 올림픽 교차로 방면으로 장산 1, 2터널 내에 공사 구간이 있다고요. 조심 운전하시라는 이정찬 통신원의 제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동아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김홍일 교수와 함께 흉터의 원인과 흉터 성형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오늘 문제가 너무 쉽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문제 한번 좀 출제해 주시겠어요? 네. 예. OX 문제니 네. 잘 듣고 맞춰보십시오. 네. 몸에 생기는 흉터에도 종류가 있다. 네.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X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답 중에는 오답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샵 0949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그 쌍꺼풀이 이것도 흉터로 인한 이용한 수술 아닌가 하셨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교수님? 흉터를 이용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흉터를 최대한도로 적게 남기게 하려고 예전에는
원래는 이제 흉터를 써 쌍꺼풀을 남기는 게 있었을 텐데 네. 그렇게 하니까 너무 표시가 나게 되는 거죠. 표가 예. 나서. 그래서 네.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있는 그렇죠.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있는 분들은 눈을 감았을 때 별로 흉터가 안 보이면서 그렇죠. 예. 이제 또 눈을 떴을 때는 쌍꺼풀이 만들어지는 네. 그런 이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서 네. 요즘 뭐 성형외과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방법들이 또 네.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오늘 그 클리닉 퀴즈와도 연관이 되는데 흉터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교수님? 예, 뭐 흉터에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종류가 있습니다. 네, 예, 네. 종류가 있는데 뭐 무시할 정도로 경미한 흉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다양한 결과들로서 흉터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색깔로 흉터를 구분하자 치면은 상처를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나중에 흉터가 검게 변하는 과색소 흉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또 흉터 관리를 참 잘해준다 하더라도 네.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위색보다 좀 색깔이 연하게 변하는 네. 탈색소 흉터로 이렇게 색깔로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형태에 따라서는 흉터가 그냥 선상으로 보이는 흉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보조개처럼 폭 꺼져 있는 함몰 흉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흉터 때문에 흉이 너무 심하게 져서 네. 이렇게 손을 움직일 수 없다든가 관절 부위가 굳어버리는 네, 그런 네. 반흔 구축 이런 아. 흉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반응 구축은 화상을 입은 경우에 네. 화상 흉터에서 반응 구축을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또 특히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상처들이 이렇게 네. 위로 튀어오르고 부풀어 오르는 비우성 반흔이라는 흉터가 있고 또 네. 켈로이드라는 흉터가 있습니다. 네. 요 비우성 반응과 켈로이드라는 거는 이 다른 동물들한테는 안 생기고 오직 사람들한테만 생기기 때문에 네. 아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좀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은 네. 그런 부분의 흉터입니다. 그 주위에 보면은 켈로이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흉터가 잘 생기는 체질이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예, 보통 우리가 흔히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은 그나마 좀 적은 편이라서 다행인데요. 네네.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하면은 체질적으로 상처만 생겼다 하면은 상처가 부풀어 오르고 네. 넓어지고 두꺼워지고 커지고 또 가렵고 따끔거리게 되고 네, 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기가 그렇다고 할 때는 네. 꼭 뭐 어떤 수술이라든가 시술을 받기 전에 의료진에게 꼭 이야기를 하는 예, 것이 반드시 말해야 되겠네요. 아주 중요하겠고요. 네. 그런데 또 대부분 자기가 켈로이드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켈로이드가 아니고 비우성 반응인 흉터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켈로이드랑 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 부분이 있어서 좀 전문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네. 비우성 반응이란 거는 특히 잘 생기는 부위가 있습니다. 아. 어떤 사람이라도 비우성 반응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체질이 아니라 네네. 뭐 가슴, 배, 어깨 같은데 이렇게 비우성 반응이 잘 생기죠. 네. 우리 어릴 때 불주사 맞았다고 해서 어깨에 그거, 예, 튀어오르는 볼록 게 있지 튀어오르는 거 않습니까? 있죠. 그런 게 비우성 반응. 반응입니다. 예. 네. 근데 다른 곳은 또 상처가 나도 이렇게 생기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들 다른데 무릎에 넘어졌을 때 생겼을 상처는 뭐 별 이상이 예, 없는데 없는데. 예, 뭐 가슴에 수술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배에 수술하셨는데 그거는 왜 튀어올랐다. 그렇죠? 그 예. 피부의 조직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쪽은 우리가 피부가 많이 당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상처를 깨끗하게 봉합을 안 했다든가 네, 또 네. 방향이 찢어진 방향이 좀 어긋나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 안쪽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콜라겐 합성이 원활하지 못하고 성숙 과정으로 빨리 접어들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네. 이 콜라겐들이 과증식이 돼서 네. 비우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켈로이드는 온 전신에 다 생길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보통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하면은 네. 보통 전신에 다 생기게 되는데 네. 특히 근데 얼굴 부분은 좀 덜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렇네요. 예. 네. 그 흉터를 어떻게든 좀 안 남기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뭐 사람이 저희도 이렇게 뭐 수술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하면은 특히
아기들 네. 또 다쳐서 오는 경우들이 참 가슴 많습니다. 아프죠. 예. 네. 그 어머니들은 늘 걱정하는 게 이제 아기가 나중에 크고 이러는데 얼굴에 흉터가 네. 어떻게 안 남을 수가 있을까 해서 성형외과를 많이 찾아오시고 네, 네. 성형외과에서 봉합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사람 몸이라는 게 이렇게 흉터를 남기면서 나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흉터가 100% 없게 완전 원래 살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리 성형외과에서 하는 거는 네. 이렇게 흉터를 좀 더 작게 혹은 감추어질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네.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렇게 흉터를 적게 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섬세하게 봉합을 해서 네. 콜라겐 합성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콜라겐 합성된 것이 이제 성숙 단계로 네.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상처를 봉합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네. 봉합 후에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상처 관리가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염증 없이 예, 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예. 네. 정말 오늘 지금 문자 보내주신 분 가운데도 아기가 다쳐가지고 죄책감도 들고 지금 너무 미안하고 슬픕니다 하시면서 좀 보내주셨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예. 자, 오늘 동아대병원의 성형외과 김홍일 교수와 함께 흉터의 원인과 흉터 성형술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OX 문제는요. 몸에 생기는 흉터에도 종류가 있다. 네, OX 결정하셔서 샵 0949 문자 메시지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답인 줄 아시면서 또 보내주신 분은 또 뭡니까 또 6802 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자, 그 흉터를 많은 분들이 이제 흉터가 생긴 거를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흉터를 재건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일단은 흉터가 네. 상처가 생기게 되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 봉합을 깨끗하게 하고 네. 흉터가 남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게 네. 중요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뭐 한 1년 6개월 정도 뭐 흉터 크림을 바른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네. 과색소 침착을 막는다든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뭐 6개월에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관리를 꾸준히 했는데도 네. 어쩔 수 없이 흉터가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흉터 성형 수술이라는 네. 것들이 있습니다. 흉터 성형 수술이라는 것은 이제 흉터 부위를 이렇게 수술적으로 떼어내고 네. 다시 봉합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흉터 성형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나요, 원장님? 교수님? 예. 흉터 수술을 하지 않고 네. 치료 시술로만 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레이저 치료라든가 또 그 스테로이드 주사라든가 네. 필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 치면은 네.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흉터 부위에 이렇게 적당한 깊이로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네. 새로운 상피와 콜라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네. 자극을 줘서 흉터를 좀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네. 레이저 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뭐 수술에 비해서 회복 시간이 많이 빠르고 또 일상생활에도 바로 복귀가 가능하고 네. 또 뭐 간단하게 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도 뭐 하루 가능하고. 정도 지나서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장점이 있고 하지만은 아주 넓은 흉터라든가 네. 큰 흉터에서 뭐 레이저 치료만으로 이렇게 개선을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아무래도 있습니다. 크고 좀 깊은 흉터 같은 경우는 흉터 성형술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 반면에 또 네.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후성 반응이나 네. 켈로이드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네. 있겠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아서 네. 안쪽에서 이렇게 비우되어 있고 과증식되어 있는 콜라겐을 네. 조금 더 작고 감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줄여주는 방법이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조금만 왜 긁히면 예. 흉터가 부풀어 오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예. 뭐 다치거나 하면 예.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상처가 부풀어 오르는 게 네. 보통 보면은 이제 떡살이라고 불리게 될 네, 수가 네. 있는데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는 켈로이드 네. 혹은 비후성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피부가 튀어 올라 있는 데다가 상처가 가만히 있어도 가렵고
좀 따끔거리는 그렇죠. 경우도 많고 네.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는 아프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이 켈로이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켈로이드랑 비우성 네. 반응 요 두 개가 있는데 요걸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 흔히 생기는 게 보통 사람들한테 다 생길 수 있는 게 비우성 반응인데 네. 비호성 반응. 요런 경우는 수술을 하고 나서 네. 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이 흉터가 조금 더 커지기는 커집니다. 네. 하지만은 정상적인 피부 이제 상처 조직 안에서만 커지는 네. 거지 정상적인 피부로 흉터가 번지지를 않는 특징이 있고 네. 한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이렇게 조금 작아지는 네,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점점 더 심해지고 그다음에 흉터를 넘어서서 네. 좀 깨끗하고 정상적인 피부였는데 그 부분까지도 빠지도 흉터처럼 침범을. 이렇게 커지고 부풀어 오르고 이런 예,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일 교수와 함께 흉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아십니까? 하인리히 법칙은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한 하나의 통계적 법칙으로 산업재해로 중상자가 1명 발생하면 이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라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 1대 29대 300 법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큰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전에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를 보내므로 사소한 문제도 면밀히 살피고 조치하여 재해로부터 내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본사 부산시대 개막을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안전공기업 한국남부발전이 함께합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6월 말까지 각 금융기관, 인터넷 부산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텍스, 편의점, ARS 지방세 납부 시스템 1544-1414번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신 자동차세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부산시의 소중한 자주 재원입니다. 자동차세를 꼭 납부하셔서 풍요로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광역시가 함께합니다. 사회적 기업 내일을 꿈꾸다. 착한 소비, 따뜻한 세상을 여는 희망의 장이 7월 3일부터 5일까지 고용노동부 부산광역시 주최로 부산 백스코에서 펼쳐집니다. 온 동네 착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지역과 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배우며 친환경 먹거리, 녹색 상품 등 우수 제품과 서비스를 만나는 유익한 시간. 진로 체험, 생태 교육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품 가득한 2015 전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30분 교통정보 이어집니다. 먼저 부산지방경찰청으로 가서 시내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영 리포터. 네, 잘못된 장례 관행을 바로잡는 시민 장례식장 협찬 교통정보입니다. 대영로 부산터널에서 동대신 교차로 구간 양방향 서행되고 있고요. 마주오는 낙동대로 대티터널에서 서대신 교차로 구간으로도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구중앙대로 좌천상거리에서 부산역 방면 지금은 교차로 신호대기 시간만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진구중앙대로 주지스태화에서 서면교차로 신호 한 번에 이동하다가 이후 삼정교차로와 송공상거리 앞으로 교차로 신호로 잠시 구간 지체되고 있습니다. 다시 시청에서 연산교차로 구간 신호 2번 정도는 예상하셔야겠고요. 황령대로 남천 방면 대남교차로에서 49호 광장 쪽으로 지금은 원활하고요. 유진화 상거리에서 황령터널 들어가는 데도 소통 좋습니다. 남구 수영로 KBS 상거리에서 대남교차로 양방향 이동량 꾸준한 가운데 구간 서행 흐름 반복하고 있고요. 연수로 수영교차로에서 망미교차로 쪽으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북구 만덕대로 동래 방면 만덕성당에서 만덕교차로 구간
구간 지체되고요. 이어지는 충렬대로 미남에서 내성 교차로로 교차로 신호대기 시간만 예상하시면 되겠고 이 반대 내성에서 민안 교차로 올라서는데 서행되고 있습니다. 동서고가도로 도심으로 학장 나들목 이전부터 다시 이동량이 많아졌는데요. 옛 계급 요금소까지 지체되고요. 이 반대 외곽으로도 진양 나들목에서 방음터널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번영로 도심으로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이제는 금사 나들목 이전부터 수영터널까지 지정체되고 있고요. 이 반대 외곽 쪽 정체도 시작되면서 문현터널에서 수영터널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장례 관행을 바로잡는 시민장례식장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부산지방기상청으로 가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희 리포터. 네, 6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와 전남지방을 시작으로 지금은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도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의 양은 10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빗길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 밤 사이에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에는 비로 인해 더위도 주춤하겠는데요. 한낮 기온 부산 24도, 울산 2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 비는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내일 새벽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고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산 교통방송입니다. TVN 교통 캠페인. 저번에 앞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는다고 3단봉을 휘두른 사건이 있었잖아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고 막걸리병을 투척한 경우도 있었고요. 도로 위의 분노. 로드레이지를 일으키는 사람의 65%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평소 쌓아둔 분노나 스트레스가 운전을 할 때 한순간에 분출되는 것이죠. 로드레이지에 휘말리지 않는 방법. 바로 사과와 배려의 운전이라고 합니다. 나의 배려하는 마음이 도로 위의 평화를 만듭니다. 메르스 예방,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위생관리로부터 시작합니다. 평소 자주 손을 씻어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삼가하고 수건이나 식기류 등 개인 전용 물품을 사용합니다. 또한 기침 및 호흡곤란이나 구토, 설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네, 6월 30일 화요일 스튜디오 949 건강 클리닉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동아대학교 병원 성형외과 김홍일 교수와 함께 흉터의 원인과 흉터 성형술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교수님 이제 오랜만에 오셨는데 OX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시고 상품 드려야 되거든요. 예. 네. 문제는 네. OX 문제였습니다. 네. 몸에 생기는 흉터에도 종류가 있는가? 있다. 정답은 O였습니다. O였습니다. 예. 오늘 오답이 딱 한 분 계셨어요. 오답인 줄 알고 보내신 요 분은 어떤 심리인지. 네, 그 분만 빼면은 오늘 정답 100%입니다. 네, 자 어느 분께 오늘 식사권 드릴까요? 예,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네. 9871님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대구로 우송되거든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충분히 기다려주시면 대구로 반드시 우송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흉터 성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2831 애청자께서 그 석 달 전에 바깥 나들이 갔다가 18개월 된 아기가 넘어져서 이마를 찍어서 꼬맸습니다. 근육 봉합까지 한다고 하시던데 2군데나 찍혔거든요. 생각보다 상처가 깊어서 흉터가 남을 것 같은데 흉터가 덜 지는 연고도 열심히 바르고 있지만 표시가 좀 많이 납니다. 자외선 피하라고 하던데 애기라서 그게 잘 안 되네요. 상처는 아무렇지만 언제쯤 표시가 좀 덜 날까요? 엄마가 돼서 죄책감도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고 슬프다고. 네. 예. 저도 이맘때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공감이 갑니다. 네. 예. 일단은 흉터가 지금 3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제일 표시가 많이 날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리만 꾸준히 잘해주시면은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만 더 지나면은 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실 거고 예. 1년 지나면은 더 좋아져 있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 사이에 관리가 중요하시니까 네. 흉터 연고 자주 바르시고 자외선 피하기 어려우시면은 아기들을 위한 선크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네. 예, 선크림을 잘 발라주시면은 그 상처 상당히 위에 발라도 되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아기가 다 크고 성장이 끝난 후에 이제 네. 흉터 성형 수술을 하실 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는 뭐 관리를 관리만 좀 잘 하다가 네. 어느 정도 너무 표시 안 하면은 레이저 치료 같은 걸 중간중간에 몇 번 정도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아기가 참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 하기 때문에 네. 보통 초등학교 말이나 부터는 레이저 치료 정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상처 관리가 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450 애청자가 우리 딸이 4년 전에 운동하다가 쇄골 예. 여기를 너무 아마 이렇게 다치신 것 같아요. 네. 수술 후에 12cm 정도 수술 자국이 있는데 이게 수술 범위가 너무 넓어서 이식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시면서 또 문자를 주셨네요. 예, 이런 경우는 네. 흉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네. 예, 피부 이식을 할 게 아니라 여기도 흉터 성형 수술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가슴 또 예. 배 부분은 흉터가 많이 남는 그러네요. 부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12cm를 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그만큼 힘을 많이 받아서 더 상처가 벌어지게 되고 네, 네. 부분 나누어서 아. 3cm씩 나눠서 여러 차례 작게 수술을 하시면은 네. 흉터가 또 더 작게 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그 담당하셨던 분하고 좀 의논을 해보시고 예, 좋은 맞습니다. 방법을 발견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셨는데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